하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떤 관계신지? 만나는 사이. 돈독한 사이입니다. 언니 동생 사이. 제 언니 손바닥 안에 있죠 뭐. 작은 엄마예요. 제가 똥기저귀 많이 갈아서. 애기 아직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노윤창이고요. 34살입니다. 저는 김하영이고요. 27살입니다. 올해로 5년?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. 토론 같이 하고 뭐 정치 얘기도 간혹 같이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반말을 하다 보면 진짜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좀 존댓말을 해서 좀 릴렉스 하자. 5년째 존댓말 쓰고. 제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얘가 조금 더 진보적이죠. 진보적인 편인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인 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저는 완전 보수보다 조금 안쪽이라 그래야 되나? 그래도 진보 쪽에 좀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성향이 딱히 없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관심을 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. 전 녹색 당원이에요. 녹색당이 그때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미래가 돼야 될 텐데. 저는 딱히 없어요. 학생들은 이런 거 관심 끄고 공부나 해라. 그런 게 아직까지 뭔가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알고는 있죠.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를. 어.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. 혹시 탈모 있으신가요?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저희 친가 외가 다 대머리셨기 때문에 속으로 사실 조금 불안한 거예요.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. 지금은 아니니까. 머리를 밀었을 때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민머리와 대머리는 다르니까 머리 빠지기 전에 많이 즐기라고. 탈모 걱정은 보통 30대 이상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별로 내 이슈라고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난 그렇게까지 핫한 줄 몰랐어, 탈모가. 다들 숨기고 사는 거지 뭐. 저는 그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는 거는 반가웠던 것 같아요. 이런 주제를 찾아낸 것 자체가 일종의 능력이다. 뭐 근데 그 능력이 뭐 나라 망치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. 없어 보면 마음이 달라. 아니 그러니까 고인도 그게 빠져봐야지. 아니고 빠져보면은 당사자가 신경 쓰게 아니고 되지. 심장병이라든지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이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지. 순서도 잘못됐고 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표장사다.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.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? 사회적인 편익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면 사실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.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.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공약 vs 와서 막 하찮은데 나한테 피부에 너무 와닿는 공약. 전 뒤에 거. 절대적으로 앞에 거예요. 당연히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는 게 더. 저는 거대 담론이요. 저는 B요. 대통령이란 사람은 나를 위한 후보가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에게 조금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맞는 것이지 나에게만 이득된다고 뽑으면은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다. 아니죠. 그게 선거죠. 나한테 누가 도움되느냐를 뽑는 게 선거죠. 대통령 선거인 거다 보니까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더 기대하지 않을까? 그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교수님들도 하고 신문 기자들도 하고 정치인들도 아무나 하는 거지만 하찮은데 피부에 정말 와닿고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를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의 생활 영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. 다음 거 넘어갈게요. 네.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돈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. 이재명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포퓰리즘이 어디 있느냐 막 작심 비판하셔놓고서는 페이스북에 글 쓰시면은 신뢰는 안 가죠 사실? 두 분은 군대를 다녀오셨나요? 아니요. 저도 아직 다녀오지 않았어요. 저 때는 한 10만 원이었는데 돈 많이 준다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. 여기에 포인트는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모병제라고 보거든요. 실제로 군대 내에서 군인들 인권이 너무 취약한 건 사실이고 군인들의 월급도 많이 주고 무병제도 하고 걸맞는 봉급 이런 거를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입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넘어가 주세요.
아 읽고 싶지 않아 이 글을. 이 진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20대 남자, 이대남이 지금 표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. 잘했다고요, 이거를? 왜냐면 이거 올린 다음에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리시거든요. 아니 그 잘 좋았다는 게 아니고 메시지 전략이 좋았다고. 그 메시지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.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경상도 최고, 전라도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갈라치기 했었어. 막 그럼 난리 나죠. 그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. 여성가족부가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한 게 누구예요? 윤석열 후보가 한 거예요? 여성가족부가 한 일이지.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도 너무 믿으면 안 되니까. 문제점 같은 거는 다 기사에 링크 걸어서 해주니까 막 다 봤는데 확실히 뭔가 일을 막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보고 어땠어?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? 워낙에 요즘에 젠더 이슈가 많은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폐지가 돼도 솔직히 할 말은 없지 않을까. 확실히 좀 개편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.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하죠? 여성 노동 공약, 고용노동부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죠. 군대 성폭력 문제, 군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. 학교 내 성폭력 문제, 교육부가 해야 될 문제죠.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제가 알기로는 0.2%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규모이고 대부분은 뭐 결손가정 아이들을 지원한다거나 다문화 가족이라던가 뭐 가족 관련 정책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어떤 대책이 없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헌법에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, 노인, 그리고 청소년, 그리고 여성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. 인권을 증진시키겠다 하는 부서를 가지고 뭐 하는 일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시킵시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게 그냥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붙은 게 많이 반감을 일으키는 건가?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동의하시나요? 그럼요. 어느 정도. 아직은 있죠. 있다고 보는 입장. 반쯤은 공감을 하고 반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한테 취업 상담을 했었어요. 남자인 친구한테 여기선 남자인 게 특권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. 친구들이 다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? 이러면서 막 와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. 여성의 사회적 약자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뭐 여자애들 보면 같이 놀다가도 부모님의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여자애는 위험하니까 일찍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 자체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이슈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몰아친 거라서 저 자신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뭔가 내가 차별을 받았나?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뭔가 문제라고 느낀 적이 있나? 이런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. 근데 뭔가 둘 다 갈라져 있잖아요. 솔직히 어느 축에 완전히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, 저는. 그 어느 축에 들었다는 거를 나갔을 때 걱정되는 부분. 강경하게 주장을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요? 솔직히 그런 반응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저는 근데 양성평등부가 맞다고 보거든요. 여성이라는 건 근데 사실 빼야 되는 것 같고 여성을 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뭐 결손가정이 꼭 여자 결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양성평등도 문제고 가족부도 문제야. 왜?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건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. 레즈비언, 게이. 그러네.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에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. 여성이 붙었고 가족이 붙었고 이거에 그렇게 계속 매몰될 필요가 크게 있는가? 뭐 여자와 남자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실생활에서 그렇게까지 젠더 갈등이 막 격양돼 있고 이러진 않다고 봅니다. 나는 그렇게 싸우려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닐까? 내 주변에는 없어. 나도 본 적은 없어. 근데 항상 존재는 해. 지도 남쪽에서 왼쪽은 파란색이고 오른쪽은 빨간색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 감정이 뭐 우리는 실생활에서 못 느꼈지만 있었죠. 또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재보궐선거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없진 않았죠. 저는 이제 안전한 곳에만 가요. 왜냐면 그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전 이제 모험을 하지 않아요. 이런 얘기, 이런 안건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고. 페미니즘 단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되게 일리가 있거든요.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 없었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. 되게 일리가 있다. 그럼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남성 단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. 왜 갈등이 계속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가부가 만약 폐지가 됐어요.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저도 딱히 있든 없든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안전망이 너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조금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. 여가부에서 젠더 갈등성의 발언을 했고 그 부분이 시작이 됐고 주범을 어쨌든 잡아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. 일방타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
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젠더 갈등의 그냥 희생양이 여가부가 된 것이지 여성가족부 때문에 젠더 갈등이 생긴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하나 없앤다고 젠더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폐지한다고 뭐 좋아지면 뭐 폐지할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. 정치적 타살 같은 느낌 아닌가요? 나를 대변해주는 후보도 없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가 없어지는 건데 또 나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.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. 뭔데? 이 침묵이 뭔데?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나는 정반대야. 저는 약간 희망이 없거든요, 진짜.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?